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세나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진료실의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지는 오후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벌써 2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과 마주하며 그분들의 말 못할 고민과 깊은 한숨, 그리고 때로는 희망 섞인 눈빛을 지켜봐 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차가운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의 가장 은밀하고도 인간적인 이야기를 들어주는 청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은 조심스럽고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얼굴이 붉어질 수도 있는, 하지만 우리 삶에서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침묵하는 몸, 즉 성적 금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타인과의 깊은 교감 없이 육체적인 사랑의 대화가 끊긴 채로 지내게 된다면 과연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파동이 일어날까요?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지 않으면 물결이 일지 않듯 우리 몸도 그저 평온하기만 할까요? 아니면 고인 물이 썩어가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들어가고 있을까요?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기까지 참 많은 밤을 고민으로 지새웠습니다. 자칫 잘못 전달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예민한 칼날 같은 주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수많은 분들의 눈망울 속에 담긴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휩쓸려 스스로를 괴롭히거나 혹은 아무런 정보가 없어 막막한 어둠 속에 갇힌 분들을 보며 비록 미약하나마 등불 하나를 켜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 노년의 욕구라는 따뜻한 공간을 빌려 여러분과 함께 그 내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 진심을 담아 한 가지 약속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 긴 독백은 결코 여러분에게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재촉하려는 채찍질이 아닙니다. 성적 금욕이라는 것은 숭고한 개인의 선택이며 때로는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단단한 바위 위에 세워진 성일 수도 있고 개인의 가치관이라는 맑은 거울에 비친 삶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홀로 지내시면서도 누구보다 맑은 영혼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시는 분들을 수도 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과도 같았죠. 다만 오늘은 의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 몸이라는 우주가 멈춤이라는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항해를 할 수 있을지를 객관적이면서도 다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의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성적 금욕이라는 단어는 마치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고요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좁게는 타인과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는 굳게 닫힌 문을 의미하겠지요. 이것은 비단 성 경험이 없는 순백의 상태인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뜨거운 여름날의 태양처럼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던 분이라도 어느 순간 가을바람이 불어오듯 금욕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고요한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라는 거룩한 지붕 아래서 육체의 욕망을 잠재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패로서 금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성병이라는 불청객을 막아내는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성벽이 바로 금욕이니까요. 혹은 원치 않는 생명의 탄생을 조절하기 위한 지혜로운 기다림일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인 이유로 잠시 쉼표를 찍는 분들도 계십니다. 간절히 아이를 기다리며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님들은 생명의 씨앗인 정자의 농도를 가장 진하게 만들기 위해 며칠간의 인내를 처방받기도 합니다.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소중한 부위에 상처를 입어 치유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욕망을 억누르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5번째로는 그저 마음의 물결이 잔잔하여 혹은 아직 누군가를 받아들일 마음의 방이 준비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금욕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창한 철학이나 종교적 이유가 없어도 좋습니다. 내 몸이 원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지금은 혼자이기를 원해서 선택한 그 길 또한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한 아름다운 삶의 한 페이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이라는 거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본인이 가장 편안하고 건강하다고 느끼는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긴 침묵의 시간이 우리 몸이라는 정교한 악기에 어떤 연주를 하게 만드는지 혹은 어떤 불협화음을 낼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남성분들의 귀가 번쩍 뜨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남성의 자존심이자 건강의 척도인 전립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이끼가 끼고 탁해지듯 전립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한 비뇨기과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마치 정원을 가꾸듯 규칙적인 사정을 하는 것이 전립선이라는 토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달에 21회라는 숫자가 언급되기도 했지만 이 숫자에 너무 얽매여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통계라는 차가운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이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전객이라는 생명의 물은 전립선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꽉 차 있게 되면 마치 댐에 물이 가득 차 압력을 받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배출은 전립선 내부를 씻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하여 나쁜 염증 물질이나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도와주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파트너가 없는 나는 어떡하나 하며 한숨 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참으로 관대합니다.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스스로를 위로하는 자위 행위만으로도 전립선은 충분히 청소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우리를 안심시켜줍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70대 어르신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내분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시고 10년 넘게 홀로 지내오신 분이셨죠. 그분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짙은 외로움과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료가 거의 끝날 무렵 모자를 만지작거리는 떨리는 손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거의 들리지 않을 듯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렇게 혼자 오래 지내다가는 전립선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 다 쓴다고 하는데 나는 쓸 일이 없어서. 그 질문 속에 담긴 수치심과 불안감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스스로 해결하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건강관리법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행위예요. 마치 아침에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하듯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제야 어르신의 얼굴에 번지던 안도의 미소,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진 어깨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성의 힘, 발기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기관들은 참으로 정직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서서히 잊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시동을 걸지 않은 자동차가 녹이 슬고 엔진이 뻑뻑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미국 의학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엔진을 가동하는 분들은 발기부전이라는 난관에 봉착할 위험이 절반이나 낮다고 합니다. 음경은 혈관 덩어리이자 스펀지와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혈액이 썰물과 밀물처럼 힘차게 드나들어야 그 탄력성을 유지하고 조직들이 싱싱하게 살아 숨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혈액의 축제가 벌어지지 않으면 조직은 서서히 굳어가고 탄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또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파트너와의 뜨거운 밤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일으키는 새벽의 텐트 혹은 의도적인 자극을 통한 기림만으로도 이 기관은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나는 아직 할 일이 있구나 라고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여성분들의 몸속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여성의 몸은 마치 섬세한 꽃과 같습니다. 물을 주고 가꾸지 않으면 금은
꽃잎이 마르고 토양이 갈라지듯 오랫동안 성적 활동이 멈추면 질 내부의 환경도 메마른 사막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단 윤활액이라는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질벽은 얇아지고 탄력을 잃어 나중에 다시 사랑을 나누려 할 때 통증이라는 가시가 돋아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질 위축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것을 잠든 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활동을 시작했을 때 질 근육이 이완하는 방법을 잊어버려 마치 벽이 좁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잊어버린 것뿐입니다. 금욕 후에 겪는 이러한 뻑뻑함과 불편함은 너무나 당연한 생리적 현상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따스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메마른 땅이 촉촉해지듯 예전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분들께 정말 중요한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청결을 위해 질 내부를 억지로 씻어내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질은 스스로를 정화하는 자정 능력을 갖춘 아주 신비로운 기관입니다. 우리가 웃고 떠들고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모든 순간에도 질은 끊임없이 분비물을 흘려보내며 내부의 묵은 것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굳이 손가락을 넣거나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여 그 신비로운 생태계를 교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유익한 균들까지 씻어내어 잡초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연의 섭리를 믿고 그저 흐르는 물에 겉만 씻어내시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욕망, 리비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성적 활동은 우리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행복의 호르몬을 팡팡 터트리는 불꽃놀이와 같습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에게 짜릿한 쾌감과 깊은 안정을 선물하며 성관계를 긍정적이고 기다려지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불꽃놀이가 오랫동안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그 짜릿함을 서서히 잊어버리게 되고 선교기라는 불씨도 점점 사그라들어 재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배고픈 것도 먹어본 놈이 안다 라는 옛말처럼 쾌락의 맛을 잊으면 욕구조차 생기지 않는 무덤덤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참으로 묘한 것은 어떤 분들은 금욕을 하면 할수록 억눌린 욕망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더욱 강렬한 선욕을 느끼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술 한 잔이 들어가거나 분위기에 취할 때면 그 억눌린 본능이 댐을 무너뜨릴 기세로 터져 나오기도 하죠. 결국 선욕은 정해진 법칙이 있는 기계장치가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심리 상태에 따라 춤을 추는 갈대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갈대는 지금 바람에 흔들리고 있나요? 아니면 고요히 멈춰 있나요? 다섯 번째,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인 면역 체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한 대학 연구진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사랑을 나누는 학생들의 타액을 검사해보니 면역글로불린 A라는 항체가 평소보다 30%나 더 많이 생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항체는 우리 몸에 침입하려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라는 적군을 최전방에서 막아내는 용감한 병사들입니다. 사랑을 나눌 때 우리 몸은 활력을 얻고 이 병사들은 더욱 힘을 얻어 적들을 물리칠 준비를 단단히 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금욕이 길어지면 이 최전방의 방어선이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이 오로지 성관계뿐이라면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은 모두 병약해야 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햇살 아래서 걷는 산책, 던제 제철 음식으로 차린 건강한 밥상, 꿀맛 같은 잠, 그리고 마음의 평화, 또한 면역력을 높이는 훌륭한 명약입니다. 성관계는 면역력이라는 거대한 성을 쌓는 여러 가지 돌 중 하나일 뿐 유일한 재료는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 심장의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드려야겠습니다. 특히 연세가 지긋하신 남성분들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성적 활동은 100m 달리기와 맞먹는 격렬한 운동입니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혈압은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으며 온몸의 혈관은 팽창합니다. 평소에 꾸준히 성생활을 해오신 분들의 심장은 이런 변화에 익숙해서
또 주인이 운동을 시작했구나 하고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금욕하며 엔진을 꺼두었던 분이 갑자기 격렬한 성관계를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되지 않은 심장은 갑작스러운 부하에 당황하여 비명을 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오랜만에 성관계 도중에 복상사라 불리는 안타까운 사고를 겪거나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 오시는 경우를 종종 목격했습니다. 그분들의 차가워진 손을 잡을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계신 분이라면 파트너와의 뜨거운 밤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심장이 이 폭풍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안정적인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은 겁쟁이의 행동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한 지혜로운 용기입니다. 만약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엑셀을 밟는다면 뇌혈관이 터지거나 심장이 멈추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무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60대, 70대를 넘어 노년의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그 사랑이 비극이 아닌 축복으로 남기를 바라는 의사로서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7번째는 스트레스에 관한 것입니다. 성관계 후 찾아오는 나른함과 평온함, 그 기분 좋은 노곤함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 만들어내는 천연 진정제 효과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 마음속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빗자루로 쓸어내듯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금욕을 하게 되면 이 자연스러운 해소 창구가 닫혀버려 스트레스가 몸 안에 차곡차곡 쌓일 수 있습니다. 마치 굴뚝이 막힌 난로처럼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방 안을 매캐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 또한 다른 방법으로 환기할 수 있습니다. 땀 흘리는 운동, 마음을 가라앉히는 명상, 친구들과 나누는 수다, 혹은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들으며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창문은 활짝 열리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8번째, 자신감이라는 거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내가 여전히 성적으로 매력적인 존재라는 확인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강력한 에너지 드링크와 같습니다. 반면 오랫동안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고독감은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고 거울 속에 자신을 볼 때 어깨가 움츠러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자신감은 타인의 손길이 아닌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금욕을 통해 끓어오르는 욕망을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나는 내 본능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구나 라는 더 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궁금증 하나가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파트너가 없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혼자서 하는 것도 정말 괜찮은 건가요? 네,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옳습니다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자위행위, 즉 자기 위로 행위는 파트너와의 성관계가 주는 건강상의 이점을 놀라울 정도로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립선 청소부터 시작해서 발기 조직의 산소 공급, 엔도르핀 분비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불면의 밤을 재워주는 수면 유도 효과까지. 이 모든 것이 혼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혜택들입니다. 우리 사회, 특히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점잖지 못하게, 망측하게 라며 손살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결코 망측한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내 몸을 스스로 보듬어주는 가장 원초적이고도 순수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으며 행복해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혼자 보며 감탄하는 것처럼 성적인 즐거움 또한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참다가 병을 키우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습니다. 부디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으시고 내 건강을 위한 테라피,
라고 편안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쏟아낸 수많은 연구 결과와 의학적 사실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또 다른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성관계를 안 해서 몸이 나빠지는 건가? 하며 불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진료실 창가에 놓인 화분들도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고 물을 필요로 하는 양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평생 독신으로도 강철 같은 건강을 자랑하시고 어떤 분은 활발한 성생활 속에서도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성관계는 건강을 돕는 보조제일 뿐 만병통치약은 아니니까요.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보약,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영양제,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비타민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긴 금욕의 터널을 지나 다시 사랑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조금 삐걱거릴 수도 있고 예전 같지 않아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천이 닿고 사랑의 언어가 오가면 잠자고 있던 세포들은 다시 기지개를 켜고 깨어날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기다려준다면 봄은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 노년의 욕구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역사이자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가끔은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이라는 편지함에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히 읽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따뜻한 처방전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그리고 그 안에 숨쉬는 뜨거운 열정을 저 이세나가 늘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몸도 마음도 안녕히 계세요.